CPI 발표 이후에 상승으로 계속 갈지 조정으로 방향성을 잡고 갈지 중요한 변곡점의 포인트다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날이거든요. 지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곡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미국의 C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아마 컨센서스는 전년도 대비 8.7에서 8.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가 한 9.1% 나왔으니까 8점 후반대만 나와도 피크아웃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이 반응할 수가 있는데, 7월달 내내 8월 현재까지 좀 지수가 많이 올랐죠.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계감으로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CPI 발표 이후에 왜 중요하냐, 피크아웃이 될 거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세가 미리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선반영이라고 그러죠. 지금 많이 지수가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미국장의 이제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가 예상치랑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지수가 좀 더 출렁거릴 수는 있다. 예상치보다 더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피크아웃인가? 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나스닥 선물 그때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막 급등이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거든요. 저번 달에는 9.1% 상승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나스닥이 거의 2%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장이 열리고 5호장으로 갈수록 그걸 다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컨센서스랑 부합을 하거나 좀 더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면은 피크아웃이네 하면서 만약에 환호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장이 열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올라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선반영이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초점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피크아웃을 찍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5% 이하 2%로 확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나름대로 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인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수요 둔화가 오고 있다. 이 부분에 시장은 다시 관심을 돌려서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좀 관심이 돌아가는 거죠. 이제는 수요가 없어. 이제 실적이 대부분, 여러분들 어제도 마이크론 실적 추정 하향치 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다들 지금 실적이 추정이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종목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해서 좀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점점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지수는 추가적인 조정 또는 박스권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박스권 정도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조정도 우리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도 여러분들 분위기를 다시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승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삼성전자 보시면은 6만 전자 회복했다가 다시 5만 9천 원도 오늘 깨는 흐름이 나왔었고, 하이닉스는 벌써 거의 전저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조용히 지금 여기 혼자 벌써 왔어요. 여기서 좀만 더 빠지면은 신저가 부분까지 지금 다 와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이 구간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강력한 저항대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맞고 떨어지고 있다. 이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아마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발표 이후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뭔가 자리를 딱 잡지 않을까. 저번 달에는 CPI 발표 이후에 상승으로 내내 랠리를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CPI 발표 이후에 상승으로 계속 갈지, 선반영으로 추가적인 조정으로 방향성을 잡고 갈지,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요한 변곡점의 포인트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 태양과 풍력 쪽이 조금 강했었고, 그 외에는 기타 개별주들, 일부 로봇도 조금 올라온 건 있었는데 그렇게 강하진 못했고, 대부분은 2차전지 신재생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관리성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 게 부정의 테마들, 예를 들면은 천연가스, 석탄, 미중 갈등, 히토류, 이런 종목들이 슬금슬금 지금 주가가 관리가 되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이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PI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만약에 하락으로 잡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또 갈 곳 없는 돈들이 테마성의 종목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몰릴 수 있다. 그거를 미리 어느 정도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한수 앞을 내다본 수급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쪽 섹터에 조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의 방향성을 내일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락 쪽이나 조정 쪽의 무게가 크다 하면은 오히려 이런 조정, 이런 뭐 석탄, 히토류, 천연가스 등 오히려 이런 쪽에 테마성으로 수급이 바짝바짝 들어올 수 있고,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은 신규주들 또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막 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벌써 신규주 중에서 세비캠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그만큼 지금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오히려 이런 부정의 테마들에게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주들,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는 신규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뭐 양지사 같은 종목들, 세비캡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정의 테마도 일단 차트를 공부할 만한 내용이 좀 있는 게, 오늘 GS 글로벌도 석탄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가스가 부족할 수 있다, 겨울에. 거기에 따라서 석탄에 대한 상한선을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야금야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때부터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야금야금 올리면서 지금 요 고점 구간을 지금 여러 번 터치를 하고 있어요. 요때 한번 터치했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거의 네 번째 터치를 하면서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점은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매집의 흐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고점을 계속 터치를 하니까 조만간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히토류,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재를 하면 히토류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다. 중국을 반도체 제재를 하면은 히토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다. 물론 뭐 테마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정의 테마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꿈틀꿈틀 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어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351선 부근에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포스코, 엠텍, 티플렉스, 그 다음에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차트들이 지금 대부분 비슷해요. 포스코, 엠텍도 보시면은 수급이 상승형 운봉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요 저점 부근을 잘 지켜주더니 다시 지금 고점을 터치하면서 돌파를 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굉장히 감소한 이런 음봉으로 쉬어가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매물대 소화하는 그런 캔들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종목을 봐야겠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뭐 티플렉스 같은 종목은 거래 대금은 좀 약해요. 어쨌든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정고점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첫 번째 상승형 음봉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자, 유니온도 마찬가지.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대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대장은 또 가끔씩 바뀌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섹터를 지금 흐름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때도 거래대금 들어오고 다시 거래량 줄어든 음봉으로 저점은 올려주면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천연가스도 대표적으로 부정의 테마 중에 하나로 인플레이션, 또 에너지 가격 상승, 우리나라가 겨울에도 가스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뭐 비축량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대성에너지도 오늘도 마지막까지 좋은 흐름. 이 종목도 몇 번 매매를 하긴 했는데 기준봉 이후에 351선 반등이 이렇게 잘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이 구간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잘 버티더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은 하루 종일 버티다가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피대침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조금 수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런 수급들이 충분히 매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랑도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 잘 버텨주더니 매집이 마냥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공부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이 움직였던 종목으로는 이런 GSE 같은 종목도 있겠죠. 이런 종목 말고는 강하게 올라왔던 게 이런 금양 같은 2차전지 관련 테마도 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도 종고점에 이렇게 딱 붙여놓더니 오늘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볼 게 많이가 없어요. 제가 아직 차트를 정리를 다 한 건 아닌데 대명 에너지나 이런 신재생 쪽에 태양광 쪽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가 오전 갈수록은 윗꼬리를 만들면서 시장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와줬고 게임주들도 대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로블록소가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16%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도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제가 주덕 스터디 카페에도 먼저 오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오늘도 로블록소가 많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하겠죠. 내일 오전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타점상 좋은 자리를 준다면은 그거를 또 뭐 매수 기회로 단기 매매 관점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도 HLB도 잘 오르다가 정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하락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조정 구간에서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새롭게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변곡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CPI가 예상치보다 더 엄청 적게 나와가지고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만약에 급등을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저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루 천하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그 기회를 반대로 생각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저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는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